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예전엔 쉽게 하던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고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이런 변화들이 그저 나이가 들었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 건강과 행복을 갉아먹는 작은 습관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0대 이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잠을 줄이지 마세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4시, 5시면 눈이 떠져서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수면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60대 이상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이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등산을 하셨죠. 하지만 밤 11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니 실제 수면 시간은 5시간 남짓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병원에서는 만성수면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이분은 수면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혈압도 안정되고 기억력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최소 7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나는 5시간만 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낮잠을 너무 길게 자지 마세요. 낮잠은 3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방을 어둡게 하고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하세요. 특히 밝은 화면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했어. 늦잠을 자면 다시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수면을 소중히 여기세요. 두 번째, 혼자 지내지 마세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일로 바쁘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80년간의 연구 결과,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사망률도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죠. 처음엔 이제 내 시간이다 싶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할 사람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더래요. 어느 날 이분이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함께 노래도 부르고 요가도 하고 가끔 소풍도 다녔습니다. 1년 후 이분의 건강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우울감도 사라졌으며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첫째,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한두 번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둘째, 취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세요. 등산, 탁구, 게이트볼, 노래교실, 서예, 그림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욱 풍요롭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나에게도 큰 의미를 줍니다. 지역 도서관, 복지시설, 환경단체 여러분의 경험과 시간을 나눌 곳은 많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연락을 자주 하세요. 자녀가 바쁘더라도 짧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마음을 연결합니다. 바쁜데 방해하면 안 되지. 하지 마시고 당신이 보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말해보세요. 다섯째,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나 고양이와의 교감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매일 산책을 나가게 만들어 활동량도 늘립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연결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매일 무리하게 등산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처럼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얼마나 많이 보다,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고 골절 위험을 높이며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근육의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운동하다가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3세의 나이에도 매일 2시간씩 등산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땀을 흘려야 한다고 굳게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내리막길에서 무릎에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적당한 운동은 약이지만 과한 운동은 독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관절을 보호하면서 운동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혈압, 심장 상태, 관절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하루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빠른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관절에 무리가 적은 운동이 좋습니다. 셋째,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하세요.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덤벨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2, 30분 정도면 됩니다. 넷째,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60대 이후 낙상은 매우 위험하니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조금만 더 하다가 큰 부상을 당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섯째,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세요. 근육을 풀어주고 식혀주는 시간이 부상을 예방합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의 목표는 기록 경신이 아니라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법입니다. 네 번째, 두뇌를 쉬게 하지 마세요. 이제 은퇴했으니 쉬어야지. 머리 쓰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루틴만 반복하고 TV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면
뇌의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 퍼즐, 악기 연주 등 인지, 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64% 낮았다고 합니다. 제 고모님은 올해 78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7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시고 72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으며 75세에는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 배우셨어요.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셨지만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셨죠. 지금은 손주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앱을 알려주시고 SNS로 친구들과 활발히 소통하십니다. 병원 검진에서도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월등히 좋다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게 최고의 치매 예방법입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악기, 외국어, 그림, 서예, 컴퓨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둘째, 책을 읽으세요. 소설이든 에세이든 자서전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읽으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책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퍼즐이나 게임을 즐기세요. 스도쿠, 십자말 풀이, 바둑, 장기, 화투 두뇌를 사용하는 놀이는 재미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넷째, 글을 써보세요. 일기, 회고록,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문장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다섯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함께 생각하는 대화가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째, 여행을 떠나보세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에서 가보지 않은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는 평생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뇌에 새로운 도전을 선물하세요. 다섯 번째, 음식 조절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먹는 즐거움밖에 없는데 음식까지 조절하면 뭐가 남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먹는 즐거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며 영양소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체중이 늘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며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한국인은 염분 섭취가 많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제 이웃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70대에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은퇴 후 매일 빵과 과자를 간식으로 드시고 콜라를 물처럼 마시셨더래요. 이제 내 인생인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셨죠. 하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자 뒤늦게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조절하고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셨어요. 1년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다양하게 드세요. 편식하지 말고 곡류, 채소, 과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특히 채소는 매 끼니마다 충분히 드세요.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 등을 챙겨 드세요. 셋째, 짜게 먹지 마세요. 국과 찌개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간장과 소금 사용을 줄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져도 2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넷째,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줄이세요. 빵,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가 좋습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섯째,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과식하기 쉽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일곱째, 과식하지 마세요.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조금 덜 먹었다 싶을 때가 딱 적당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만들고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는 약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느냐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지금 조금만 신경 쓰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충분히 자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적절히 운동하고,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먹는 거. 사실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모레는 새로운 책 한 권을 펼쳐보세요. 60대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일하며 꿈꿔온 삶이 아닐까요? 당신의 몸은 평생 당신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 그 몸을 조금 더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에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로운 삶 함께 하세요.